우리는 2020년에 살아. 한국은 2030년에 살고 있고, 내가 사는 동네라면 오줌으로 뒤덮이고 마약 중독자의 집이 되고 바닥은 부서질 거야. 노숙자가 너보다 좋은 집을 가지게 되겠구나. 서울에 있는 미지의 장소가 레딧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대체 어디길래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최근 CNN, BBC, AFP 등 세계 유수의 언론이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성북구의 한 장소를 촬영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모습을 보는 한국인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물론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서울에서도 흔한 시설이 아니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것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는데요. 취재를 온 외국인 기자들은 입을 벌리며 감탄하기에 바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집보다 더 좋은 스마트 쉼터, 성동구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스마트 쉼터에 적용된 기술은 ICT 강국 대한민국을 실감하게 합니다. 우선 출입문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체크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죠. 발열 체크를 통과해야 출입문이 열리는데요. 내부에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와 초미세먼지, 유해가스를 완벽 제거하는 자외선 살균기와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첨단 다중인식 열화상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발열자와 마스크 미착용자를 점검해 경고방송이 나오도록 만들었는데요. 쉼터 내부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버스 정류장의 원래 기능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죠? 내부에 설치된 디지털 화면에서는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과 정류장에 접근하는 버스의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냉난방 시스템과 휴대폰 무료 충전기는 물론 공공 와이파이까지 제공됩니다. 특히 요즘 한국의 기후가 미세먼지를 비롯해 폭염, 추위가 극심하다 보니 이런 똑똑한 버스 정류장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성동구는 관내 21개 정류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야 치안이 워낙 안전하다 보니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쉼터 내 외부에는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행동을 감지해 경찰서와 소방서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까지 하는데요. 만약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춘 것이죠. 혹시 스마트 쉼터가 소비하는 전기량을 걱정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하든 완벽하게 하는 한국인들은 에너지 절감과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을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스마트 쉼터에 사용되는 전기는 바로 지붕의 태양열 패널을 통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를 바탕으로 운영되거든요. 스마트 쉼터의 이용객은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데요. 버스 정류장의 개념을 쉼터로 바꾼 발상에 주민들의 칭찬도 이어집니다. 처음에 10곳 정도 설치했었는데 주민들의 요청으로 11곳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죠. 발열 체크, UV 살균 덕분에 겨울철에도 스마트 쉼터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쉼터를 본 외신 또한 코로나19 K방역의 또 다른 혁신적인 개발품의 등장이라며 한국인들의 똑똑함에 환호했는데요. 선진국 대부분이 버스 정류장에 문자로 현황이 안내되는 시설을 최근에 설치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구현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소개한 레딧의 외국인들 반응도 재밌습니다. 이런 발상을 해냈다는 것에 놀라워할 뿐더러 해당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경악하는데요. 이런 반응은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주로 나옵니다. 아주 멋지다. 지역 주민이 정류장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존중해줘서 기뻐. 불행히도 영국에선 5분 안에 파괴되고 낙서로 뒤덮일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슬퍼. 프랑스에서도 이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여기에선 좋은 정류장을 가질 수 없어. 첫날에 그래피티하고 긁히고 약탈하고 소변기로 쓰일 거야. 내 동네 버스 정류장이라면 오줌으로 뒤덮이고 마약 중독자의 집이 되고 바닥은 부서질 거야. 뉴욕은 여기서 광년이나 떨어져 있어. 우리가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일단 자신의 나라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스마트 쉼터를 유럽이나 미국에 만들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유럽 많은 국가와 미국 대도시의 경우 공공기물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길거리에 주차된 차에 방화를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며 심각한 소음을 내는 것은 예사고 장난으로 터뜨린 폭죽 때문에 크게 불이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이나 셔터에 그래피티 낙서를 하는 건 무척 얌전한 편에 속하고요.
한국과 비교하면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은 한국의 장점을 치안과 뛰어난 시민의식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놀랐던 거리의 시설은 여름철 햇빛 차단 차량과 겨울철 바람막이 시설 정도였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컬처 쇼크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도심 곳곳에 있으니까요. 덧붙여 한국인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하는 댓글도 이어집니다. 한국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지. 질투가 나면서도 슬퍼진다. 여기에선 절대 비슷한 것이라도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이 정류장은 한국의 표준 버스 정류장은 아니야. 하지만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피해가 없어. 내 아파트보다 여기가 더 깨끗하다고 말하려고 했어. 한국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한참 이상을 더해주는 나라다.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걸까? 이런 댓글을 쭉 읽어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한국보다 훨씬 빨리 경제성장을 이룬 미국과 유럽 같은 국가의 시민의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솔루션이 도심 곳곳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전북 전주시는 CCTV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을 주요 경로로 안전사고와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보안 사각지대를 ICT 기술로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건데요. 우범지역 위주로 드론을 띄워 이상 상황을 감지할 경우 자동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영상을 송출하고 이를 확인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범죄도 해당이 되겠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등으로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겠죠. 강원도 지역에서는 시골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고심하던 강원도는 구급차 출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구급차를 운행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출동 시간이 확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죠. 이 덕분에 고위험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확률을 현격히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의 모범 사례 같은 일이죠. 기술이 제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사람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진정한 ICT 강국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놀라운 혁신 기술,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을 놀라게 할 것이라 믿게 되는 이유입니다.